안녕하세요, 고창석 PD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지난번 인공지능 카메라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든 클립스라는 이름으로 나온 그 인공지능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트림이 나서 죄송합니다. 구글의 클립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카메라에 대해서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고 이제 작년에 출간된 제 책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뒤에 이 구글의 클립스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계속 팔로우 하려고 찾아보고 그랬더니 최근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도 할 수 있고, 사실 팔았는데 거의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 좀 넘는 돈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일반 이제 그런 기능, 아주 이제 간단한 사실 카메라인데 그 인공지능이 내부에 내장돼 있어서 이미지 인식하는 이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애완동물 같은 경우를 이제 그렇게 인식을 놓으면 걔가 이제 알아서 찍는다 이런 건데, 실제로 사용성이 저는 사실 사서 제가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사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지 좀 그 좋은 평가가 그렇게 초반에 나왔을 때 굉장히 관심을 받았는데, 구글에서 만든 거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그런 평이나 이런 거를 많이 못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조용히 사라져서 지금은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구매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인공지능 카메라가 갑자기 어디서 사라졌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그 뒤에 여전히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도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공지능 카메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다른 회사 것들도 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책에서는 이제 구글 클립스하고 그다음에 그 아마존에서 만든 딥 렌즈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그 카메라를 말 그대로 이제 학습시키고 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자기들 AWS라고 해서 이제 아마존에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이 된 딥 렌즈라고 하는 그런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찍기 위해서 특화돼서 스포츠 하는 거를 사람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도 사실은 제 책에서 이미 소개가 돼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것들 그 뒤에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 카메라라고 해서 옵스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OBS 보트. 네. OBS가 아마 회사 이름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옵스보트라는 일종의 로보트인데 카메라 로보트. 보기엔 지금 여기 빨간색, 파란색인가요? 검은색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사진에 좀 있죠. 이게 내세우기는 세계 최초의 그 인공지능 자동 연출 카메라라고 이제 오토 디렉티드 카메라, AI 오토 디렉티드 카메라라고 이제 해서 이제 홍보를 막 했습니다. 실제로 이 들어가서 옵스보트라고 치고 보시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리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만든 그 홍보 영상도 있는데 보고 있으면 이것도 제가 사서 써보진 않았는데 보고 있으면 되게 사고 싶어요. 물론 구글 클립스도 전에 그 홍보 영상만 봤을 때는 저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로 이제 판매까지 하고 그랬지만 별로 많은 호응을 못 얻어서 이것도 제가 써보진 않아서 뭐라고 100% 장담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리뷰나 이런 데서 리뷰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운동을 하고 그럴 때 주로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이렇게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할 때 이거를 갖다 놓고 자기를 이제 인식시킨 다음에 딱 해놓으면 이거는 이게 이게 돌아가네요. 이
죄송합니다. 중간에 꺼져서 노트북이 꺼지면 좀 그렇잖아요. 옆에 심심하니까 저만 보면, 저는 사실 저만 보시는 게 좀 불편해서 이렇게 노트북에다 켜놓고 하는 것도 있어서 약간 쑥스러운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딴 얘기 안 하고, 이 업스보트라고 하는 거에 그 리뷰 영상이라든지 홍보 영상을 보면 저기 360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밑에 이렇게 머리가 돼 있죠. 머리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촬영을 해요. 이렇게 쫓아가면서 그 사람이 가면 사람 가는 대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그 영상을 보면 야, 이게 저 정도면 뭐 인공지능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저거 한 대로 쫓아다니면서 제가 다 찍으니까 그래도 되게 의미 있네. 뭐 구글 클립스라는 것도 처음에 저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온 거지만 그거에 조금 더 발전된 버전이고 일반 사용성도 굉장히 높인 버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사용한 사람들의 리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뭐 사실 되게 의미 있는 정도의 인공지능 카메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를 미리 이제 얘가 학습시켜서 얘가 알고 있으면 항상 그 피사체를 쫓아다니면서 촬영한다. 그러니까 내가 산 다음에 나를 이제 이렇게 얼굴이나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고 그래서 촬영을 시켜놓고 내가 이 사람을 찍어야 돼 라고 학습을 시키면 얘가 학습해서 이걸 운동하거나 그럴 때 내려놓고 이제 운동을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람이 뭔가 하는 거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촬영을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그 이미지 인식 기술이 작년에 구글 클립스 나왔을 때 비하면 지금 또 더 비약적으로 크게 발전해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 뭐 학습시키는 것 자체도 지금은 굉장히 쉬워진 것 같아요. 발전은. 그래서 이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인공지능 학습 사이트가 아주 구글에서 만들었나? 예,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사진을 그러니까 노트북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하고 또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했는데 얘가 스마트폰을 보여줄 때하고 제 얼굴 보여줄 때 명확하게 구별하고 저랑 이제 딴 사람을 사실 할 때도 얘가 구별을 합니다. 그 정도로 누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게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뭐 일부에서는 그게 이제 구글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이제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꾀를 부리는 거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뭐 그게 그렇게 해서 구글한테 도움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걸 해보고 뭔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쉽고 친근하다는 걸 느껴볼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특정한 어떤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뭐 구글이 만든 거다. 물론 구글이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만약에 그거를 다 전 세계 걸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한국에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들도 사실 앞으로 다 그런 걸 할 거거든요. 구글이 모든 걸 독점할 거라는 걱정을 하는 뭐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독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독과점이라고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도 갖고 있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자꾸 오늘은 딴 얘기가 새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뭐 시도들 뭔가 이걸 모든 사람한테 열어서 사람들이 이걸 활용해 보게 하고 하는 게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친근하게 나도 그냥 쓸 수 있구나 라고 알려주고 그걸 한번 해볼 수 있게 한다는 거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카메라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대중화된 상품으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판매도 하고 실제로 써보고 그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카메라를 했을 때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 하면서 앞으로 카메라의 사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카메라하고 좀 관계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TV를 본다는 거에 대한 사용 경험 이것도 엄청난 변화를 사실 겪었잖아요. 저희가 일례로 뭐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왔던 사람들 아이들 특히 아이들이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제 그걸 볼 수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보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나오냐고 애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해외에 어렸을 때 갔다가 한국에 온 사람들 중에는 이게 제대로 물론
요즘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미국처럼 편리하게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지금 현재 방송 쪽이 갖고 있는 굉장한 위협인데, 그 사용, TV를 본다는 거 자체에, 그러니까 TV를 사용하는 것 자체의 경험이 이제 큰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앞으로 카메라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도 큰 변화가 생길 거다, 사용자들이. 그래서 카메라가 기존에 우리가 쓰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 이제 그 카메라 촬영을 보면 특정 언어를 얘기를 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촬영을 하거나 특정 동작을 하면 촬영을 하는 이제 그런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 인식을 하는 거죠, 카메라가. 이게 동작도 인식하고 음성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세워놓고 누가 찍어줄 사람이 누군가 부탁을 해야 되나,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삼각대 가져놓고 카메라를 딱 세워놓고 구도를 잡은 다음에 자기가 찍을 때 그 앞에 가서 뭐 손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찍어 이러든지, 뭐 김치 그러든지 하면 얘가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를 찍는 거가 이제 옛날하고 확연히 달라요. 옛날에는 누군가한테 가면 찍기 위해서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셀카가 유행을 상당히 했는데, 셀카는 이제 들고 찍고 하는 거에 한계가 있는데, 사실 앞으로 카메라가 하고 셀카도 심지어 찍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스노우 앱이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뭐 이제 스노우 앱뿐 아니라 사실 그 비슷한 어플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셀카 찍는데 이제 CG 나오고 이렇게 촬영하고 하는 게 굉장히 흔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을 해서 내가 어렸을 때 모습이 어떤가, 이게 재미로 찍는 거죠. 그게 유행이 돼서 요즘은 안 찍지만, 요즘은 연예인하고 내가 누가 닮았나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카메라의 사용성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이 내장이 되고,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로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어떤 기능을 줄 수 있는지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제 기존 카메라 사용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사용법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하게 될 거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사진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내가 찍은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변형이나 이런 게 인공지능으로 가능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했던 영역이 점차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럼 사진 쪽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저기를 만들어 가야 될까, 본인만의 영역을,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필요한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카메라가 앞으로 우리 그 카메라라고 하는 거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인공지능 기술이,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 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카메라 얘기를 드렸는데, 카메라뿐 아니라 모든 거에 적용되는 게 되면, 그 적용되는 거에 사용성이라든지 적용되는 그 물건이라든지 분야에 그런 지금까지 써왔던 부분, 그 다음에 관습, 관행, 이런 걸 모든 걸 해체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다. 그래서 제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 뭐 이런 동영상도 찍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딴 얘기도 주절주절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줄이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